임상에서는 저희들 한 이상 정도 돼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거라고 환자들한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모인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여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선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여러분의 고민이자 바로 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탈모인데요. 저도 선천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고 숱이 없어서 탈모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발 건강 전문가 문병선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선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어떤 걸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과다한 음주나 흡연을 피하시고 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식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네. 올바른 자세, 그리고 또한 올바른 두피 관리법이 좀 필요합니다. 세정이라든가 정기적인 세정, 올바른 방법의 세정 등이 네. 필요합니다. 원장님 근데 자세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세가 안 좋으면 두경부 쪽에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게 되고 두피 쪽에 혈류장애라든가 신경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샴푸를 매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샴푸 선택도 참 중요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분은 포함돼야 되고 어떤 성분은 빠져야 할까요? 일단 탈모에 좋다라고 되어 네. 있는 어떤 영양 성분들이 이제 유명한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비오틴이라든가 판테토산, 니아신아마이드, 카페인, 네. 그 외에 각종 어떤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샴푸는 아무래도 세정작용이 네. 살균이라든가 항염작용이 좀 있는 게 좀 좋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약산성의 샵 제품이라든가 네. 계면활성제라든가 방부제 같은 것들이 네. 그리고 또한 인공 그 색소들이 잘 안 들어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두피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성분 중에서 뭐 카페인, 뭐 비오틴, 덱스판테놀 이런 거 많이 들어봤단 네. 말이에요. 이 성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니까 이 모발 뭐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아, 항염작용이라든가 네. DHT가 모근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네. 그런 작용들을 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들어가야 되는 성분 고려하고 빠져야 되는 성분을 고려해서 샴푸를 골랐어요. 그럼 이제 네. 샴푸를 고르고 나면 저희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샴푸하는 걸까요? 일단은 네. 샴푸를 적당량을 손바닥에 네. 덜어서 거품을 미리 내는 게 좋습니다. 네. 거품을 미리 내고 그 거품을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머리끝까지 거품을 촘촘하게 잘 발라주시고 네. 거품을 바로 헹구지 마시고 한 2, 3분 정도는 네. 기다렸다가 그래야 이제 모근에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네. 피지라든가 제거들을 아. 충분히 한 다음에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온수로 헹구는 게 좋습니다. 네. 머리를 끝까지 샴푸를 완전히 다 잘 헹궈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를 너무 젖은 채로 오래 두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두피를. 네. 그럼 건조증을 유발하고 질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머리를 잘 말려주시고요. 그 말릴 땐 너무 뜨거운 바람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낫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전 말씀해 주실 때 샴푸를 짜서 거품을 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샴푸를 바로 머리에 바르면 안 돼요? 바로 바르는 것보다는 네. 충분히 거품을 아. 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바른다면은 두피에 어떤 자극이라든가 그런 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샴푸만으로 저는 사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샴푸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시술을 뭐 고려하게 되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뭐 주사 치료도 있고 참 많더라고요. 네. 어떤 시술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피의 주사로는 예전부터 병원 쪽에서 많이 쓰인 거는 네. 자가혈주의법이라든가 태반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두피에 이제 MTS라고 해서 두피의 상태를 개선하는 네. 시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약물들이 요즘 같은 키토산이라든가 엑소점 네. 약물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두피 쪽에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쓰는 로우 레벨의 어떤 레이저 치료라든가 흔히 우리가 두경부 쪽에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두피 클리닉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어떤 마사지 요법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시술도 많고 뭐 두피 클리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좋죠. 그런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이 시술은 그래도 가성비 참 좋다 하는 시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성비로 말하자면은 비용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네. 두피 쪽에 보톡스 시술이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두피에도 보톡스를 맞아요? 예. 오. 혈류 개선을 해서 두피의 영양 공급
공급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네. DHT가 모근에 결합하는 걸 좀 방해하고 탈모에 경험적으로 꽤나 우수한 효과들을 나타내는 시술입니다. 일단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시술을 하고 그리 네. 많이 비싸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네. 시술로만 한다면은 상당히 가성비는 오. 좋은 시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거 맞을 때 많이 아프진 않나요, 원장님? 그 문제가 가장 그 문제입니다. 아, 보톡스는 네. 별다른 부작용을 유발하지는 않는데요. 네. 항상 통증이 가장 어유, 그 문제. 통증 때문에 잘 못 맞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긴 뭐 머리카락 있는 게 더 네.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주사도 무섭다 하면 약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네. 약이 또 문제점이 뭐 탈모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평생 먹어야 되니까 뭐 지금부터 내가 꼭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탈모약을 먹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년이 돼서 탈모를 인지하는 시점부터 드시는 게 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탈모약이란 게 우리가 발모를 우리가 완전하게 다 탈모가 진행이 되어버린 부위를 회복을 시키기는 힘들고요. 네. 진행을 늦춘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진행되기 전부터 탈모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탈모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약을 끊었을 때 네.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고 선택적인 겁니다. 약을 끊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뭐 수개월 정도 지나서 아무래도 좀 상실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약을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먹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지속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기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을 네. 복용을 해야 이제 아. 효과를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는 임상에서는 저희들 한 6개월 이상 정도 돼야 명확한 효과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거라고 환자들한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모인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6개월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약을 먹는데 크게 뭐 문제가 없겠지만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참 약을 먹는 것도 제한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맞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일단 여성분들은 특히나 아직 가임기 여성분들은 네. 임신 출산에 대한 위험도나 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르몬 관계되는 약들에 대해서는 많이 꺼려지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일단 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한다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오틴이라든가 판테토산 같은 그 외에도 아미노산이라든가 네. 섞인 영양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도 많이 효과를 보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어떤 두피 쪽에 피부 관리가 좀 필요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각종 주사라든가 어떤 영양 성분들, 네. 두피 관리법들 그런 것들로 여자분들은 충분히 호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 탈모 있으신 분들은 뭐 영양제 드시고 다른 피부 관리, 두피 관리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이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탈모는 인지 즉시 치료해야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각종 시술과 제품, 방법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작용과 효능, 효과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모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탈모가 진행된다라고 인지를 바로 한다면 그때 바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000만 탈모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